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 진성준입니다. 함께하신 의원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을지로위원회의 책임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주 의원이십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가 당의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 또 을지로위원장인 저, 우원식, 이하경, 박홍근, 김병욱, 이동주, 이용우 책임의원 등 을지로위원회를 대표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일자리 수석비서관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안건이 다뤄졌는데요. 첫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에 따른 피해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와 이용자 등을 보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각각의 의안에 대해서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에 따른 피해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이 제정된 이후 이전에 과거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거나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된 것처럼 법안 시행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소급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도 부칙에 이 점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당한 업체를 두텁게 지원하고 또 직접적인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업종, 가령 여행업이나 관광업, 숙박업 등의 이런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종전의 피해 지원금을 감안하고 또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아울러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또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또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융자 금액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또 기왕의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코로나19 와중에 영업상의 위기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손실을 입은 자영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되었고 그 취지에 정부도 공감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었습니다만 건설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과 일부 중복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은 정부 내 조율이 이미 끝나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산업안전법과 일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만 이 점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건설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민간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 건설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이나 조사 활동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국토교통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현장 점검과 조사 권한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서 여기에 광역시도 또 국토안전관리원까지 현장 점검과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 포괄함으로써 점검과 조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광주 학동 사건 등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빨리 입법을 완료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불만을 빨리 처리하라는 배달앱 업체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급기야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관련해서 규율의 범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크게 범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법안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업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이 법안 역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되어서 현재 심의 중입니다. 이렇게 규율의 범위를 조금씩 달리하면서도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이 규율의 범위를 달리하는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관할이 중첩되는 일부 법안들이 있는데 이 관할 중첩 문제는 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율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당한 어떤 거래 관행, 거래 질서, 또 이를 이용하는 거래 업체나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당정청이 인식을 함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법 많은 논의가 또 부처 간의 이견들도 또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회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과 같은
을지로의 당면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는데 뜻을 함께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